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는 그동안 WTO 체제 속에서만 안주하고 지역 간 FTA 체결에는 소극적이었던 일본에서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대한 위기감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12월 5일자 겐다이 비즈니스 일본이 한국에 계속 뒤처지고 있는 의외의 분야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15일 일본, 중국, 한국, 아시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은 세계 인구, GDP, 무역액의 각각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FTA인 RCEP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는 FTA는 체결되지 않았고 더욱이 한일 양국을 포함한 멀티 FTA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비준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RCEP이 발효되면 한일도 FTA로 연결된다. 한국은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GDP를 경제 영토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의 경제 영토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까지는 10% 미만이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크게 비중이 높아져 2019년에는 76.7%가 되었다. 또한 서명에 도달한 RCEP이 향후 발효되면 경제 규모로 보면 한국은 세계의 5분의 4가 넘는 국가, 지역과 FTA를 맺게 된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주요국과의 FTA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2012년에 발효시킨 반면 일본은 2020년으로 8년 정도 늦었다. 이유는 한국이 2011년, 일본이 2019년으로 역시 8년 정도의 지연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사이에서는 한국이 2015년에 FTA를 발효시킨 반면 일본은 RCEP 틀에서 향후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의 FTA는 일본의 FTA에 비교하여 자유화율이 높다. FTA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의 어느 정도의 비율을 자유화했는지가 중요하다. 자유화율, 즉 관세가 최종적으로 제로가 되는 품목수가 전체 품목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큰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 측의 자유화율을 품목 기준으로 보면 싱가포르, 아시안, 베트남, 중국에 대해서는 95%를 밑돌아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국과의 FTA에서는 한국 측의 자유화율이 99.7%이며 EU도 99.6%로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주요국과의 FTA 체결이 늦어 FTA의 자유화율도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농업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산품 등을 자유화하지 않으면 상대국은 FTA 체결의 난색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FTA 교섭은 난항한다. 또한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FTA의 자유화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상대국에 대해서도 많은 제품에 대해 자유화의 유보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도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호가 없으면 폐업하는 농가가 많은 점에서는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은 농업 부문에서의 반대를 억제하고 자유화율이 높은 FTA를 적극적으로 맺어갔던 것이다. 한국이 농업 부문의 반대를 억제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한국에는 신분은 국회의원이지만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족의원이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당선 1, 2회 국회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300명의 국회의원 중 6선이 1명, 5선이 13명, 4선이 19명에 불과하다. 또한 당선의 수가 증가하면 지역과의 유착이 생겨 스캔들에 의해 은퇴에 내몰리는 의원이 적지 않았던 것도 이유로 생각된다. 또한 일본에서는 여당 의원이 다선이 되면 장관과 총리를 목표로 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장관에는 민간인이 임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회의원이 임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특정 분야의 정책에 종사하면 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원이 소속된 국회의원회가 교체되는 등 국회의원이 특정 정책에 정통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특정 분야의 정책에 종사하며 정통한 족의원이 나오지 않고 농업의원에 대해서도 외외는 아니다. 일본에서는 농업의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족의원이 정부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한국에서는 농업의원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어 정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도 있어 한국은 일본에 앞서 자유화율이 높은 FTA를 체결해 갔다. RCEP이 서명되어 한일이 함께 참가하는 FTA가 생겨나게 되었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자유무역의 과실을 향유하는 상황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런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것을 늦어지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국력이 없는 나라일수록 나라를 열고 살아남으려고 한다. 이 반도 국가는 은행조차도 자국의 자본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일본의 절반 정도로 내수만으로는 나라가 꾸려질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도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해서라도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 한국과 일본을 한자리에서 비교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쇠퇴 중이라고 해도 국내 시장의 규모가 다르다. 게다가 코로나에서 사람의 출입이 제한 중이면 무역협정은 오히려 국내 산업의 손실, 세수 및 자금, 고용 상실 등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일하러 오는 사람은 많지만 반대는 적다. 경제 규모와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유롭게 해서 이득을 보는 나라는 빼앗기는 것이 적은 나라 아닌가? 다음 댓글입니다. FTA는 양날의 검으로 체결했다고 OK가 아니다. 일본은 농지 해방하면서 대경작지를 할 농가가 없어지고 농산물 보호를 계속해 왔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FTA에는 항상 브레이크가 걸린다. 다른 나라와는 사정이 다른데 1차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족의원의 존재 유무는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전문 분야의 의원이 없는 것으로 사상적, 감정적인 정치인이 많고 여론도 감정적인 여론 형성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나친 세계화가 사회에 큰 애곡을 낳는다는 것은 미국 대선의 난장판이 증명하고 있다. 기본은 지산지소로 부족한 것이나 남은 것을 서로 융통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세계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과는 정반대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은 양국이 타협하기 쉬운 것만을 타협해 체결하고 경제 영토를 확보했다고 하지 않는가? 일본은 TPP라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엄청난 반대가 몰아치고 그것을 설득하면서 이야기를 매듭짓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야 뭐 처음부터 이것은 양보할 수 있다면 양보하고 곧바로 FTA를 만들어버리면 짧은 시간에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